생명과학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하시고요. 지구과학 파트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운동주에서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자전 아마 지난주에 영문생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뭐 방향이 좀 어렵다는 사람은 한 번 더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구자전과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지구의 자전의 방향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지? 우리나라 보면 이쪽이 동해바다고 여기가 서해바다예요. 그죠? 태양이 동해바다 쪽에서 뜹니까? 서해바다 쪽에서 뜹니까? 동해바다요. 서해바다 쪽에서 뜬다고요? 동해바다요. 그러네? 아 자전거 태양은? 약간은 줄 알았어. 태양은 동해바다에서 떠오릅니다. 물론 서해바다로 지죠. 다시 한번 더 그린다면 우리나라를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동, 저기 서. 보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태양을 놔둘게요. 태양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다면 우리는 한바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이라 어떻게 돕니까 하면 이렇게 돌겠네요. 그러면 동해바다 너머에서 태양이 보이게 되겠죠.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돈다? 이렇게 돌아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지구의 자전의 방을 보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런 방향으로 돕니다. 전지현상 놈이 있어서 지구가 도는 걸 이렇게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도는 것은 반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하겠습니다. 반시의 방향을 도는데 그것을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속도, 얼마의 속력이겠습니까 하네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려요. 24시간 동안 360도 도네요. 그래서 얘는 시간당 15도 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구의 자전의 방향과 그 빠른 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지구 자전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 됐던지 간에 모든 놈들의 일주 운동이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달의 일주 운동의 속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현상으로서 일주 운동, 하루가 중요되는 운동을 우리는 지구자전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평좌표계라는 운동을 소개한다면 관측자가 이쪽에 있을 때 여기를 북쪽 삼을게요. 북쪽. 그럼 이쪽은 당연히 남쪽이 되겠죠. 여기는 동쪽입니까? 네. 서쪽입니까? 동쪽.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 되고 있습니다. 관측자 머리 꼭대기를 이제 천정이라는 힘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북쪽 방향에서 회전하지 않는 어떤 별을 봤다면 그게 바로 폴라리스 북극성이 됩니다. 참고로 관측자와 북극성 사이의 이 고도는 그 지방의 위로가 되겠는데요. 먹는 다 집어넣어. 먹는 다 집어넣어. 이거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들 굳이 할 거 없고 지금 상위 중학생들이 이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좀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다 해서 한 번 더 해주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만 듣고 필요 없는 사람은 생명 공부하고 있어. 알았어? 폴라리스 북극성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로가 됩니다. 참고로 위로를 나타내는 기호는요. P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위로 쓰기 싫어서 귀찮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관측자에서 북극성까지 고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한다면 인천 위도 대략 37도 됩니다. 한 37도 정도쯤에 올려다 봤을 때 나름 밝게 보이는. 참고로 북극성은 북쪽에서 가장 밝은 별 아니에요. 나름 위도 37도쯤 봤을 때 밝은 별이 하나 보인다면 그게 바로 폴라리스 북극성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성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정동 방향에서 떠올라서 정서 방향 이렇게 끄어줄 수 있는 이런 일주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구의
지구의 적도를 천구상에 연장한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당연히도 지구 자체 쭉 연장해서 천구에 밝게 보이는 놈이 누굽니까? 바로 북극성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측자가 만약에 적도에 있었다면 지면에 폴라리스 북극성이 박혀 있었겠고요. 관측자가 북극점에 있다면 바로 머리 꼭대기, 흔히 말하는 천정에 북극성이 박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구의 적도와 이게 정도에서 떠올라서 정수치는 이 라인을 잡으면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천구의 적도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게 된다면 요거는 추운 날에 태양이 천구의 적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게 태양의 일주권이라는 경고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름날 태양은 어떻습니까? 하면 약간 북동쪽에서 떠올라서 북서 쪽으로 지는 이게 여름날의 태양이 되겠습니다. 즉 가진날 태양은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만들면 겨울날은 오히려 남동쪽 방향에서 떠올라서 남서쪽으로 지는데요. 어쨌든 천구의 적도와 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일주 운동을 하는데요. 얘 북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일주 운동의 방향을 바라보는데 동쪽에서 바라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정동에서 떠오르는 이게 추운 날에 태양의 움직이는 방향이 됩니다. 여름날, 하지날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고요. 겨울날 태양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구의 적도에 나란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각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한데요. 일주권과 지면에 있는 각도입니다. 요게 위도였고 직각으로 삼았습니다. 정동 라인이고요. 이게 나중에 좌우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오게 됩니다. 예, 바로 요 일주권과 지면에 있는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가 된다고요. 일주권과 지면에 있는 각도가 90 마이너스 위도야? 그렇다면 우리나라 위도 37도에서는 정도에서 떠오를 때 몇 도 각도를 가지고 떠오릅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37도 53도를 가지고 떠오르겠죠. 위도 60도에서 떠오른다 해보자고요. 정도에서 떠올랐습니다. 몇 도를 갖고 떠오르겠습니까? 30도를 갖고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도가 90도가 되네요. 뭐지? 북극점이겠지. 북극점에서는 태양이 됐던 별이 됐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북쪽이고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지나고 서쪽으로 간대요. 이거 무슨 위치에 있는 것 따라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 떠올라서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집니다. 시계 돕니까? 반시계 돕니까? 지구에서 보면 되지. 내가 보는데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 남쪽을 지나고 서쪽으로 넘어가. 시계야 반시계야? 그렇죠. 동쪽 남쪽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남 서쪽 방에서는 이걸 보면 시계 방향의 일주권을 보게 됩니다. 동에서 떠올라서 서로 지나고 중간에 어느 쪽을 지난다? 남쪽을 지나면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위도 0도 이거 어디입니까? 하면 적도겠죠? 적도 쪽에서 어떻게 떠오른 것 같아요? 직각이 떠오르죠. 이해됐습니까? 직각으로 떠오릅니다. 됐니? 근데 말입니다. 이 현상, 일주 현상을 어디서 봅니까? 하는데 동남서쪽 하늘이 아니라 북쪽 하늘에서 보면 볼게요. 잘 보세요. 모든 일주권은 어디에 나라합니까? 하면 천구의 적도에 나라합니다.
지금 내가 이 천고의 족도 라인에 따라서 일주권이 형성되는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보십시오. 일주권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겠습니다. 이쪽 북쪽할게요. 동에서 남을 지나서 서로 갔습니다. 이 일주권과 나란하게 이렇게 일주권 형성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면 더 올라가서 배우면 적 위가 양인 별입니다. 요렇게 갑니다. 이것이 어디가 날아갑니까 하면 천부의 족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됐어? 천부의 족도가 날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천부의 족도가 날아서 이렇게 갔어요. 자, 이렇게 가는 이별, 이렇게 가는 이별. 지금 난 안 보여요. 남쪽 하늘 바라보니까 안 보여요. 북쪽 하늘에 보이는 별이에요.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보려면 나는 남쪽 하늘, 동남 서쪽 하늘 볼 게 아니라 북쪽 하늘 봐야 되는데요. 북쪽 하늘 바라보다 보면 폴라리스 기준으로 아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시계 만시계야? 만시계예요. 북쪽 하늘 봤을 때 북극성 폴라리스가 있어요. 이 북극성 대비 별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면 반시 방향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북쪽 하늘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북쪽에서 일주권이 형성됩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 북쪽에서 반시계 방향. 이래서 그걸 다 아우르는 말은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라고 하면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되겠나? 북쪽 하늘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북쪽 하늘에서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에요.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이에요.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 움직이고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동남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우리나라 위도에서 동쪽 방향에서 올라오는 그림들을 그렸고 적도 쪽과 극지방도 그렸습니다. 위도 20도 S 무슨 뜻이지? 남반구라는 얘기죠. 남반구예요. 남반구는 동쪽 하늘에서 어떤 식으로 떠올까요? 37도, 0도 남반구는 이렇게 떠올라요. 이래서 되겠니? 됐냐? 마지막 뭐 쓸까? 마지막 위도 어디 쓸까? 90도 S 되겠지? 이렇게 가요. 되겠나? 물론 이게 당연히 메인이죠. 우리나라가 메인이죠. 이 메인 따라서 위도의 위치를 바꿔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 정리해.
정규 국가 과정에서는 지구 자전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지구 자전의 증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에서 지구 자전 증거를 소개하던가요? 아니. 안 합니까? 그러면 이 물리생이 예. 맞죠? 예, 푸코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것인데 푸코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하는 그 내용이 또 하나 전향력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겠어요. 지구학 쪽에서 국방부에서는 진행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건 대기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해수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포탄 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요.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의 우리나라 남쪽 하늘에서 보였던 인공위성이 다음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서쪽 하늘로 치우치는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에 대한 이것들이 대표적인 지구 자전의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즉 실제로 지금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도 실제로 지금 가만히 있고 별이 움직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은 그래서 천동설에서 얼마든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 움직이고 하는 천동설에서 얼마든지 일주운동 설명했어요. 태양이 뜨고 지구 하니까 당연히도 태양에 대해서는 밤과 낮의 변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천동설에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천동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 이런 놈들이 소개될 수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다음 이유.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을 해요. 지구의 공전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이렇게 돕니다. 지구 자축을 위에서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전전한 놈이 있었다면, 즉 지구의 북반구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놈이 있었다면 태양 주위로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시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서에서 동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얼마 돕니까? 근데 당연히 1년 걸려서 얼마 걸려? 360도 돌잖아요. 1년 360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매일 하루에 1도 정도 그렇게 공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매일 1도 돈다는 것은 매월이면 몇 도 돌 것 같아요? 30도. 그렇죠. 매월이면 30도 돌아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공전하겠습니다. 지구 공전을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조금 크게 그릴까? 우리나라 서해 바다 쪽에 태양을 지게 놨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천부상에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구가 공전,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12가지 별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자리 대신에 A별, B별, C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되겠습니까? 서쪽안에 태양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B별은 태양과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오늘이 6월이라서 6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6월에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더래요. 서쪽 안에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때 B별은 태양과 함께 졌습니다.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쪽이 서쪽 방향이에요. 서쪽 방향에 태양이 지고 있었고 C별은 아직은 보이는 별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하면 남쪽에 있는 아직은 안 진 별입니다. C별은 여기 있습니다.
반면 A별은 이미 졌죠. 왜? 여기가 6월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7월은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지구가 분자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7월 보이겠죠. 이해됐어요? 7월달 우리나라에서 서쪽 하늘로 보니까 12월이 이제 같이 지네요. 7월에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때 12별이 태양과 함께 집니다. 그럼 B별과 A별은 훨씬 더 얹어져 있겠군요. 반대로 말할까요? 5월달은 어떨까요? 5월달에는 A별이 태양과 함께 찍었죠. 5월에는 태양과 함께 찍은 별은 누구나 A별이에요. 경우엔 B별과 C별은 아직 안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역시 태양과 별의 연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근데 일단 태양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5월달 태양은 A 쪽에 있었습니다. 6월달 태양은 B 쪽에 있었고 7월달 태양은 C 쪽에 있습니다. 태양은 별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는 걸 시계로 보겠습니까? 반시계로 보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반시계. 반시계죠. 태양은 반시계인데, 자, 반시계를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해로 부른다고요? 동에서 서로 부른다고요? 태양은 반시계고 동에서 서예요. 그렇다면 별은요? 별자리에 대해서 태양이 반시계로 이렇게 갔잖아. 그럼 태양을 고정시키면 별자리는 이렇게 돌겠죠. 네.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예, 시계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잠깐만, 반시계가 왜 동에서 서요? 반시계는 기본적으로 서서 동요했죠. 이해됐습니까? 시계 방향은 동에서 서가 되겠다고요. 됐나? 이해됐어? 되겠어요? 물론 이 동에서 서라는 것은 중간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하면 남쪽 안 지나가야 되겠지? 이해됐나? 서쪽 하늘이네요. 됐습니까? 관측자가 이쪽에 있어. 태양이 막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까? 이 각도를 보니까 30도에 어떤 별이 이렇게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라인은 일주권 라인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겠습니다. 별 A라 보겠습니다. 다른 별로 할까? 별 X라 보겠습니다. 별 X는 몇 시간 후에 집니까? 그렇죠? 시간당 15도로 일주 운동해야 되니까 별 X는 2시간 후 서쪽으로 집니다. 되겠나? 이렇게 몇 시간 하는 걸 보면 지구 자전에 의한 일주 운동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별 X는 한 달 후 어느 위치에 와 있겠습니까? 기억 60도 되는 면 그 자리 디귿. 한 달 후 위치는 어느 위치에 와 있겠습니까? 한 달 후 같은 시각입니다. 디귿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되겠죠. 한 달 후에 맞아. 한 달이면 30도 연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 달이니까, 그지?
디귿 위치에 와 있겠고 다시 말하면 태양과 같이 지겠네요. 이해했어요?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얘기하는 것은 공전에 의한 연주운동이에요. 되겠나요? 그렇다면 별 X가 한 달 후 같은 시각에 진다 했었는데 별 X는 잘 들어요. 지는 시각이 빨라지는 겁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태양이 저녁 6시에 태양이 지고 있는데 별 X는 2시간 후에 즉 태양이 저녁 6시에 지고 있는데 2시간 후니까 8시에 졌던 놈인데 한 달 후에는 저녁 6시에 진답니다. 지는 시각이 빨라지는 거야? 늦어지는 거야? 빨라진다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지는 시각이 빨라집니다. 한 달이니까 2시간 빨라졌죠. 2시간 빨라졌습니다. 30도 해당하는 2시간이면 120분입니다. 한 달이면 30일입니다. 매 일로 따질까요? 몇 분? 4분. 알겠습니까? 지는 시각이 매월 한 달간 2시간씩 빨라지겠고 하루 따지면 4분씩 빨라지겠습니다. 지는 시각이 빨라졌으니까 뜨는 시각은 느려질까 빨라질까? 지는 시각만 했어. 뜨는 시각은 빨라지는 거야 늦어지는 거야? 빨리 뜨면 빨리 지겠지. 지는 시각뿐만 아니라 뜨는 시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북쪽 하늘의 연준동은 안 가르칠 텐데요. 북쪽 하늘의 연준동은 이준동과 같이 역시 반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퀘스천. 태양은 1년에 몇 번 뜰까요? 325. 예, 365번 되지. 별은요? 많이 365번. 별이 떠요? 별 뜨고 지고 하죠. 좋아하잖아. 그거. 별 안 뜨냐? 별 안 지냐? 수만이. 별은 1년에 몇 번 뜰까요? 365번. 따라 다르지 않아요? 북극성 있잖아. 맨날 거기. 한 번 뜨나? 뜨고 지는 별에 대해서요. 365. 365. 2분에 365번. 매일 4분씩 일찍 뜬다 했습니다. 모으면 1년 모으면 하루 나옵니다. 1년 모으면 24시간 나옵니다. 별은 366번 뜹니다. 맞잖아. 맞네요. 장난. 태양이 한 번 일주하는데 24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게 우리 하루예요. 태양을 비추는 하루. 근데 별은 한 번 도는데 24시간보다 4분 모자라요. 그래서 1년 모으면 하루 쉬러 가요. 360분 끌까요? 이해했어? 네. 자, 남은 거 뭐 할까? 놀아요. 방사. 이거는 공전. 지구 공전이 당연히 증가해야지. 증거. 아, 지금까지 했던 게 뭐야? 현상 방향과 속도가 현상했고 증거했다며. 이거 똑같잖아. 지구 공전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 당연하게도 정규과제 안 나와요. 학교에서 이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연구생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 뭐 있어? 기억에 아, 까먹었어. 아니 그 얘기는 제대로 안 니는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이씨. 아, 아, 수업할 때 뭐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했을 텐데. 그거 아, 지구 자전에 증거를 했다며. 그럼 공주의 증거도 했겠지. 그냥 근일장애랑 아니 그림 좀 오죠. 아니 근데 연주 시차가 있고요. 그 각. 광행차가 있고요. 아, 맞아요. 범인. 별빛 스펙트럼의 6개월마다 창습행위, 척습행위가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참고로 지구 공정 현상으로서 계절의 변화가 생겨요라고 한다면 지구 공정 현상으로서 설명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지구 자전축이 꼿꼿하게 선 상태로 이렇게 공전했으면 그렇게 큰 계절 변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계절 변화 생긴 것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의 일축권이 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계절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좀 더 높은 데서, 겨울날 태양 고도는 낮은 데서. 여름날은 좀 더 일주 시간이 길고 겨울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공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가져온다.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계절의 변화에 한 몫을 하는 게 공전이나 자전축 기울기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태양계의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리 다시 하십시오. 당연히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 정리만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딱 하면 골라야지. 뭐 해야 돼? 문제. 예, 문제풀이에요. 알겠어? 예. 용수의 문제들 난 많이 나눠줬지? 괜찮아. 조금 나눴어요. 숙제를 했어 안 했어? 조금 했어요. 조금 나는데 그것을 조금을 했다고? 아는 거랑 뭐가 달라? 시험 또 3일 남았고 바짝 하려고 책임을 있지. 맞아, 얘들아. 나처럼 니는 안 했잖아. 야, 빨리 역사가 내놔. 빨리 정리해. 역사 내놔. 맞다.